아침 6시, 서울 어느 빌라 좁은 방에서 알람 소리가 울립니다. 혼자 두 아이를 키우는 32, 세 김수진 씨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출근 전 아이들 밥을 챙기고 어린이집에 맡기고 파트타임 일을 하고 다시 아이를 데리러 가고 하루 24시간이 빠듯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154만 한부모 가정의 현실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생계까지 책임져야 하는 부모의 마음을요. 두 부모가 함께해도 버거운 육아를 단 한 사람이 오롯이 감당해야 한다면요. 오늘 우리는 희망적인 소식 하나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롯데그룹이 한부모 가정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는 뉴스입니다. 과연 이것이 한부모 가정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정부의 복지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2024년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 가족의 월 평균 소득은 294만 6천 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의 60.3%에 불과합니다. 정부 지원을 받는 한부모 비중이 65.9%까지 증가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롯데그룹은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한부모 가정 지원 사업을 펼쳐왔는데요. 한부모 가정 지원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려면 먼저 이들이 처한 현실을 알아야 합니다. 한국에서 한부모 가정은 오랫동안 사회적 편견의 대상이었습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결손 가정이라는 부정적 명칭으로 불렸고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 한부모 가족 지원법이 제정되면서 제도적 지원의 틀이 마련되었고 이후 지속적인 정책 개선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2024년 기준 대한민국의 한부모 가구는 약 154만 가구에 달합니다. 이 중 모자 가구가 68.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한부모 가정이 형성되는 원인입니다. 조사 대상의 84.2%가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였으며 평균 1.5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한부모의 평균 연령은 43.6세로 경제활동이 가장 왕성해야 할 시기에 육아와 생계를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한부모 가족의 취업률은 83.9%로 상당히 높은 편이지만 문제는 고용의 질입니다. 임시 일용직 비율이 30.8%에 달하고 1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58.9%에 달합니다. 취업한 한부모의 평균 근로소득은 244만 4천 원으로 전체 임금 근로자 평균인 312만 8천 원에 크게 못 미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자산 상황입니다. 한부모 가족의 순자산액은 1억 1,568만 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 순자산의 25.8% 수준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부모 가정은 열심히 일해도 자산을 축적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롯데의 한부모 가정 지원, 무엇이 달라졌나? 롯데물산은 2017년부터 해피박스 전달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초기에는 송파구 관내 저소득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지원했지만 2025년부터는 서울시 전역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 한부모 가정으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이 변화가 왜 중요할까요? 미혼 한부모, 특히 청소년 한부모는 사회적 지지 체계가 가장 취약한 집단입니다. 2025년 정부 통계에 따르면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일 때 월 37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이마저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롯데물산의 2025 토닥토닥 몸 편한 해피박스 프로그램은 올해까지 누적 1,000세대를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1,000개의 가정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손길을 느꼈다는 의미입니다. 이전의 기업 사회공헌이 일회성 기부나 상징적 이벤트에 그쳤다면 롯데의 새로운 접근 방식은 실질적 돌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025년 해피박스의 구성품을 보면
이 철학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적외선 귀청개, 담요, 아기 간식, 기저귀 파우치 등 영유아 양육에 실제로 필요한 물품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또한 부모를 위한 기초 화장품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는 양육자의 자기 돌봄 역시 중요하다는 인식의 반영입니다. 왜 이런 세심한 구성이 중요할까요? 한부모 가정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양육비 교육비 부담입니다. 한부모 가족의 월 평균 양육비 지출은 약 58만 원으로 자녀 연령이 높아질수록 지출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인 돌봄용품 지원은 경제적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임직원 참여의 확대입니다. 2025년 해피박스 사업에서는 약 100명의 롯데물산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기저귀 파우치 제작에 동참했습니다. 이것이 왜 의미 있을까요? 기업의 사회공헌이 단순히 돈을 쓰는 것에서 함께 만드는 것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한부모 가정의 현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이는 기업 문화 전반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롯데케미칼 역시 서울시 한부모 가족지원센터와 협력하여 몸 편한 힐링타임, 케미캠프와 싱글맘 플로리스트 양성과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순 물질 지원을 넘어 정서적 지지와 자립 역량 강화까지 포괄하는 통합적 접근입니다. 물론 기업의 한부모 가정 지원이 맞는 건 아닙니다. 몇 가지 중요한 한계와 과제도 짚어봐야 합니다.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은 기업의 경영 상황에 따라 축소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2024년 현재 롯데그룹은 경영 환경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공헌 예산이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에게 필요한 것은 한두 번의 따뜻한 손길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체계입니다. 현재 롯데물산의 지원 대상은 서울 시내 영유아 양육 미혼 한부모 100가정입니다. 그러나 전국에 154만 한부모 가구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지방에 거주하거나 기업 네트워크 밖에 있는 한부모 가정은 이러한 혜택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의 지원은 어디까지나 보완적 역할입니다. 한부모 가정이 직면한 고용 불안정, 저임금,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구조적인 것으로 기업 하나의 선의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미혼, 이혼 한부모의 72.6%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통계가 이를 증명합니다. 어떤 가정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는지 그 기준이 명확하고 공정한지에 대한 검증도 필요합니다. 가장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지원이 돌아가고 있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됩니다. 그렇다면 한부모 가정 지원의 미래는 어떨까요? 전문가들의 전망과 정책 방향을 토대로 예측해 보겠습니다. 2025년부터 정부는 한부모 가족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아동 양육비가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학용품비 지원 대상이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양육비 선지급제의 도입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양육비 채권이 있지만 받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먼저 월 20만 원을 지급하고 나중에 비양육자로부터 징수하는 방식입니다. 앞으로는 기업과 정부가 협력하는 민관 파트너십 모델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롯데그룹처럼 기업이 실질적 돌봄용품을 지원하고 정부가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역할 분담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대한적십자사와 협력하여 몸 편한 예비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협력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심리상담, 직업훈련, 주거지원 등 통합적 지원으로 진화할 것입니다. 한부모 가족복지시설의 입소기간이 출산지원시설 1년 6개월, 양육지원시설 2년 3년, 생활지원시설 3년 5년으로 연장된 것도 이러한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부모 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입니다. 결손가정이라는 편견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족 형태 중 하나로 인정받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합니다. 기업의 적극적인 지원 활동은 이러한 인식 변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롯데그룹의 한부모 가정 지원 확대와 그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기업의 사회공헌이 완벽한 해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한부모 가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데 분명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롯데물산이 8년간 지속해온 해피박스 사업, 그리고 2025년에 확대된 지원은 기업 사회공헌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한부모 가정 지원, 더 확대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까요? 또는 우리 사회 전체가 한부모 가정을 바라보는 시선부터 바뀌어야 할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양한 관점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한부모 가정 지원 정책의 변화, 기업 사회공헌 소식 등 유익한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